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엽기적인 북한군 참전 구라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하는 협상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스톰 섀도우 미사일 12발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이 타겟이 북한군 탄약고다. 북한군이 있는 벙커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어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미사일 로켓포가 날아오는 것을 러시아 주민이 찍어서 이제 공개한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은 틀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발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가 작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 안에는 450kg짜리 탄두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이제 탄두죠. 이스칸데르 M 미사일 안에도 450kg짜리 탄두가 들어갑니다. 이스칸데르 M 미사일 터질 때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격되었는데 추락해서 불발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터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타겟을 정확하게 맞춘 것도 분명하죠. 두 발이 떨어져서 이제 폭발하는 그런 영상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 12발이 날아왔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 폭발로 봐서는 이것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전폭기를 이용했었습니다. 수호이 24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호이 24가 6대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전폭기 한 대에 두 발의 이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달 수가 있는데 6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전폭기가 떴다. 여기에 대한 탐지 정보 이런 것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측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날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 달 전입니다. 10월 7일에 하이마스 로켓포가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지금 현재 군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파괴된 채로 그대로 이제 방치된 곳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벙커가 좀 있고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다시 타격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북한군이 없죠. 그리고 북한군 탄약고면은 유폭이 있어야 되죠. 아무런 유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켓포가 떨어진 지역에 이제 영상이 올라왔는데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집이 건물 같은 것이 이제 몇 개 깨져 있고 지난번 10월 7일에 이미 파괴된 곳입니다.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계속 북한군을 이용해서 북한군을 해치기 위해서 북한군의 탄약고를 파괴하기 위해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쐈다. 어태컴스를 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로 때리면서 그 핑계거리로 이제 북한군을 이용하는 거죠. 점입 가경입니다. 도대체 이자들의 거짓말. 그런데 여기에 큰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이 북한군 떡밥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군이 러우전에서 참전하고 있는 증거,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유령 군단이다, 스텔스 군단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또다시 국정원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고위 간부입니다. 나와서 북한군 11,000명이 지금 싸우고 있다. 쿠르스크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목줄에 꿰어서 이렇게 끌려져 나온 소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보기관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CIA나 국방정보국 이런 이제 중요한 정보기관들 이들이 무언가를 이제 고위 어떤 하원이나 상원의 이제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할 때 이때 대부분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크게 부각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CIA 이제 가장 이 높은 간부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런 답변 과정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어떤 의혹 그리고 국민적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첩보 내용을 정보기관 관계자가 나와서 브리핑하고 이것이 그대로 공개되고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이 그렇게 하던가요? 러시아가 일본이 그렇게 합니까?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정원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북한군이 갔다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애처롭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북한군 구라의 원천 소스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북한군 이슈, 이 북한군 이슈를 미국과 서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서구는 이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소스는 주로 한국의 정보기관 첩보네요. 한국은 북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줍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철저하게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북한군 떡밥, 이것이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들은 이것을 그냥 넘겨두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거대한 구라인데, 자, 여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사실인 양 지금 하루 종일 이것을 떠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한 장군을 보내서 북한군을 지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황당한 내용이죠. 쿠르스크에서 어떤 전투작전 지휘를 하면은 러시아군이 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마치 이 작전 지휘를 하는 것처럼 장군이 가서 직접. 자, 그리고 AP에 올라온 것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군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 물론 북한이 재래식 무기 어떤 것을 러시아 수출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것은 프로덕트죠.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 제대로 된 증거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자주포가 이렇게 실려가는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야, 이거는 북한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도 그와 유사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는 거죠. 뭐 무기야 뭐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 포탄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참전을 했는가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북한군이 왜 러우전에 참전하면 안 되는가, 지금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미국과 영국이 자신들이 직접 이제 러우전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 핑계로 북한군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제 러우전에 들어오는 거, 이것을 러시아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너무 심플한 거죠. 그런데 서구는 계속 거짓말을 해왔죠. 러시아군이 박살이 나고 있어서 북한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스킴,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사진 올려드렸습니다만, 자, 이 북한군 여기 있어 하고 가짜 증거를 들이내미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짜 증거도 아직까지는 이 미국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은 이제 이런 구라가 올라왔습니다. 북한군 5명이 집단 성폭행을 했다. 러시아 대학생이 충격 주장했다. 소스가 어디인가? 우크라이나죠. 자,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여기서 미국과 서구가 무엇을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가, 이것을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거짓말 주로 보면은 아기를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제 성폭행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민간인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이 고전적인 레파토리가 그대로 이제 북한군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이 상황, 이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과 나토 소속 국가들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늘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탑픽이 북한군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재미삼아 이제 야, 북한군이 갔다 뭐 이러고 억지 주장을 하고 그냥 웃고 넘길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과 서구는 그렇게 웃고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거짓말이 있으면은 미국과 서구는 그 거짓말에 뽕을 뽑아 먹습니다. 자, 북한군에 대한 증거 지금까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실이다라고 반복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북한군은 쿠르스크에서 참전했다. 그 다음에 북한군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 쿠르스크가 만약에 이제 다시 러시아군이 수복을 한다, 이 경우 북한군이 떠났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미국과 서구는 어떻게 할까요? 북한군 투입은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와서 우크라이나군과 서구의 용병을 해쳤다, 이것을 딱 사실로 각인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복수입니다. 북한에 대한 복수죠. 자, 이것을 미국과 서구는 준비를 하고 또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30년 동안 쭉 있어 왔던 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일,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미국과 서구는 그것을 팩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미국과 서구의 복수국, 이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너무나 모르죠. 뭐 시리아, 리비아, 뭐 그리고 뭐 하마스든 헤즈볼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온갖 종류의 거짓말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팩트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보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대응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북한군 떡밥 우리는 웃고 넘어갑니다만 미국과 영국은 북한에 이렇게 갚아주어야 할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관리의 브리핑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11,000명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러시아가 시작한 일이다. 외부에 아시아의 군대를 끌고 와서 유럽에서 유럽인들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북한군 11,000명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가 저지른 일,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이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인입니다. 자, 이 영상도 똑같습니다. 야, 그놈들이 11,000명을 데리고 왔다. 여기서 노스 코리아 아미. 자,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군대입니다. 자, 인도 패시픽을 유로 아틀란틱으로 가져왔다. 이겁니다. 자, 저쪽에 인도 패시픽에 있는 적군들, 북한군을 가져와서 유럽에서 이 전쟁에 투입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 트랜시먼트 오브 트룹스입니다. 군대의 이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에스컬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미국과 영국이 북한군 아시아에 있는 군대를 유럽으로 가져와서 유럽의 전쟁에 투입했다.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자, 나중에 북한군 떡밥이 가라앉아도 미국과 영국은 북한에 보복을 합니다. 너 북한 과거에 군대 11,000명 보냈지? 북한, 야, 웃기지 마라. 그런 거짓말 좀 그만해.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사실로, 이 기정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겁니다. 감히 건방지게 아시아 군대가 유럽의 전쟁에 와서 유럽인들을 해쳐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이 하나의 구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해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미국과 영국의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지난 30년 동안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 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제 거짓말을 했겠지. 그리고 어차피 거짓말을 해서 팬 놈은 나쁜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은 과거에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시리아의 유엔 대사입니다. 2018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리아가 또다시 화학무기 누명을 뒤집었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대해서 유엔에 있는 시리아 대표 대사가 항변을 하는 거죠. 이 양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나중에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아니 화학무기 범국가 대사가 여기서 떠드는 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안보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사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장에 못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대사는 쫓겨나가서 회의장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얼마나 착잡한 심정일까요? 미국과 영국은 또다시 시리아에 누명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응징 공격을 가하겠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야, 시리아가 또 이제 화학무기를 써서 손 좀 봐야 되겠네. 결국 이 안보리 회의를 마치고 토마호크 60발을 다마스커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판지르가 한 80% 정도 이제 토마호크를 요격을 합니다. 한 대여섯 발만 떨어졌습니다. 경미한 피해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그 시점에 지금 이 유엔 건물입니다. 이 대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 대사의 기분, 이 사람의 느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악을 만난 어떤 인간의 심정, 절대 악입니다. 절대 거짓 세력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항변해봐야 통하지가 않는 거죠. 저들은 이미 거짓을 명백한 사실로 선전하고 그리고 거짓의 기초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리아 유엔 대사입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IS 그리고 이제 알카에다가 화학무기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2013년, 2015년 이때 다행히 마이클 플린 장군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오바마의 흉계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때 오바마가 마이클 플린을 증오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오바마는 떠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이클 플린만은 절대로 어떤 자리에 임명하지 마라. 이 부탁을 따로 했습니다. 오바마가 한이 맺힌 거죠. 거짓 조작 판을 다 만들었는데 미국의 국방정보국 수장인 마이클 플린이 그거 사실이 아니야.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어쨌든 시리아 내전 기간에 화학무기가 실제로 국수적으로 이용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용했을까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IS는 이미 화학무기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 쿠르드족에도 이제 가했습니다. 이런 공격을. 이런 내용은 다양한 국제적인 분석가들에 의해서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 이때 EU에서 특별히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를 쓰지 않았다. 알카에다나 IS는 화학무기 제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은 통하지가 않는 거죠. 미국과 영국이 어떤 거짓 주장을 하면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지금 북한군 떡밥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영국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북한의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할 겁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이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릴 수 없는데 에론 마테, 그레이존의 에론 마테의 아버지입니다. 부친이죠. 게버 마테. 저명한 학자입니다. 어떤 연설 강연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하마스가 집단 성폭행을 했다. 그런데 이 게버 마테는 아니다. 그런 증거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조차 그것을 부인하다. 그러나 이 여학생은 계속 했다.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이스라엘 검찰도 경찰도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언론을 보십시오. 10월 7일 사건 이때 하마스가 무엇을 했다. 그리고 40 베이비 참수, 오븐에 넣었다. 이런 내용들 그것이 사실인 양 미국 정치인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의 언론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냥 사실로 굳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추적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게 개의치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맞춤형 행동을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북한군 떡밥 이 윤석열이 미국이 시켜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어타크음스로 이제 러시아를 공격을 할 때 그 명분으로 활용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돕는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윤석열 정권은 너무나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릅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왜냐? 한국은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인 양 전 세계에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보복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한반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지금 한국의 국정원이나 윤석열 정권은 이런 서구의 거짓 구라에 그냥 그대로 협조를 하고 날뛰고 있는 거죠. 천병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영국 언론에 올라온 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거짓말 챔피언은 영국입니다. 자, 푸틴이 뉴클리어 스테이크 핵 위험을 끌어올렸다 이런 겁니다. 핵 봉가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전에 먼저 떼야 될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타크음스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러시아 본토로 공격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톰 섀도우는 아닌 것 같은데 스톰 섀도우를 이용해서 러시아 측을 때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이런 얘기는 싹 빼버립니다. 푸틴이 핵 공갈을 한다. 핵 위협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메일 푸틴이 뉴클리어 스트라이크에 길을 열었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 영토 내 깊숙한 곳에 어태컴스를 쏘아서 공격을 했다. 이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이 핵 위협을 한다. 미러지에도 이제 이런 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국 언론은 선전을 하는 거죠. 어태컴스, 스톰 섀도우 이것은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푸틴이 핵 공갈을 한다. 이것만 대중은 기억하고 그리고 서구 세계 국민들도 이제 이것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만. 자, 이런 거짓 조작. 지금 여러분들은 서구의 거대한 이제 전쟁 관련 거짓 선전전을 현재 진행형으로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 뭐 이런 형태의 대한 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글들은 아주 이제 작은 곳에 이렇게 파묻혀 있었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파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역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힘, 대중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것, 이런 힘은 여전히 살아서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정권이 여기에 천병이 되어서 날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한반도의 거대한 전쟁의 불씨, 이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서구인들이 북한을 용서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징기스칸 이래로 아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유럽의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유럽인들을 해친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도 하지 않았고 뭐 다른 나라 군대들. 자, 아시아군이 유럽에 가서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 그거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뭐 몇 명씩 소규모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일본군이 일부 이제 독일군에 보낸 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11,000명씩 대규모 부대가 가서 유럽인들을 해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유럽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될 겁니다. 거짓의 기초에서 보복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테레팍스 우크라이나에서 올라온 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러시아로부터 어떤 첩보를 이렇게 해서 뭐 정보를 받아내서 올린 건데, 뭐 푸틴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지역은 러시아로 편입된다. 그런데 중간 지대는 자 친러 정부를 만든다. 이제 나라를 세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노란 부분, 이 부분은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와 협상을 하겠다. 푸틴은 이미 르보프를 포함한 갈리시아 지방, 그리고 드렌스카파티아, 뭐 과거 루마니아 영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들은 원래 임자로 돌려주겠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리시아입니다. 이것을 폴란드에 주겠다. 이런 의사를 이미 전쟁 초기에 한번 이제 꺼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토군이 들어올 수 없다. 중립지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주둔을 합니다. 주둔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 주둔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을 뺀다. 뭐 벨라루스처럼 이제 친러 국가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이 푸틴의 이 아이디어, 뭐 이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극렬한 네오나치 세력들, 이들은 주로 이 갈리시아 지역입니다. 과거 이 러시아 지도를 보면은 이쪽 지역은 러시아가 편입한 적이 없습니다.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일단 폴란드를 반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폴란드에 차지한 영역을 이제 자신이 먹어야 되겠다. 소비에트에 편입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히틀러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단 반분을 하게 되죠. 이때 처음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소비에트, 이들이 이 갈리시아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었죠. 자, 이 러시아 제국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데사로부터 키예프까지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지토미르는 여기 포함됩니다만 여기에 갈리시아 지방은 없습니다. 어차피 러시아와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리시아 지역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폴란드와 원수죠. 과거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원이었다가 폴란드가 커지면서 폴란드가 먹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폴란드에 대해서 이제 독립투쟁도 하고, 뭐 폴란드가 원수죠. 유명한 책에 이제 대장 브리바를 보면은, 자, 이들은 폴란드와 이제 끝없이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어차피 폴란드 영역이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먹게 되면은 이들은 폴란드에 대항해서 투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칫거리를, 뭐 뜨거운 감자를 폴란드가 먹게 되는 거죠. 뭐 폴란드가 먹을지 안 먹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중간 지대를 버퍼로 만든다. 중립지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친러 국가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용지대, 그리고 러시아어 사용지대, 중간에는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지대를, 자, 갈리시아 극렬한 이제 루소포비아 세력들, 이들을 떼어내고, 자, 중간 지대를 친러 국가로 개조하겠다. 뭐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제 반드시 오데사까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러시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이 영토 욕심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나토군이 여기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 나토가 여기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러시아의 목을 겨냥하는 것, 이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서구는 분명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결국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 이 뭐 중간에 필요 없고 뭐 여기는 놈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데사 먹고 DMZ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얘 우크라이나 해,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과거에 메드베데프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야, 폴란드 갈리시아 다 가져. 그 다음에 키예프는 여기 되고, 그리고 루마니아 과거 영토가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고, 자, 그 다음에 헝가리 이 트랜스카파티아 가져가고, 그리고 키예프 중심으로 요만큼만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이제 메드베데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메드베데프 안대로 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극렬한 네오나치의 온상, 이 갈리시아 지역, 어차피 이들은 인종적으로도 독일계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 이곳을 이제 오랫동안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람들은 이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 아리아인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먹었을 때 이들은 이제 야, 우리보다 하찮은 것들이 감히 아리아인의 후손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리아인보다 좀 낮은 이 폴란드인들이 우리를 먹어, 이렇게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볼린 학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제 폴란드에 편입이 된다, 이때는 이들이 거대한 폴란드 내 문제 세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골칫거리 네오나치 세력들, 이들을 뭐 폴란드에 던져주는 것, 뭐 이것은 웰컴 땡큐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중립화하는 것, 이것이 러시아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 국경 바로 바싹 붙여서 핵미사일을 갖다 두고 러시아를 겨냥을 하면서 위협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러시아가 위축이 되고 미국 말을 따른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러시아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바로 핵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을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바다에 떠다니면서 만약에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거의 탐지도 힘들고 그리고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핵 어뢰 뭐 100메가톤인가 뭐 포세이돈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으로 뭐 태평양, 대서양, 미국 근처 바다에서 거대한 뭐 폭발을 일으켜서 도시를 초토하고 뭐 해일을 일으키고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도 뭐 핵 어뢰로 깨고, 결국 이 핵 잠수함이 판도를 바꾸게 된다는 거죠. 미국이 핵무기를 러시아 국경 가까이 이제 바싹 붙인다. 그리고 러시아를 굴복시킨다. 이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공멸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먼저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태평양과 대서양에는 수많은 핵 잠수함이 떠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날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중국과 러시아는 핵 잠수함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 잠수함 건조와 관련되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잠수함 건조, 이거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언론에 기사화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군 떡밥입니다. 미국과 서구는 반드시 이것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아시아군이 감히 건방지게 유럽에 와서 유럽인들을 해쳤다. 러우전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런데 러우전이 끝나도 미국과 영국은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거짓이지만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반드시 북한을 손을 보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